꽃님이님들, 검은 콩 잘 드시나요? 저는 검은 콩두유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복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저도 오늘 박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검은 콩을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셔오신 분들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중년 이후 식습관과 신장 부담을 연구해온 박사 한도윤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다가 단 하룻밤 만에 얼굴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이유 없이 피로가 몰려오는 일을 겪곤 했습니다. 문제는 검은 콩이 나쁜 게 아니라 조합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검은 콩물에 우유를 타서 드시거나 검은 콩밥에 소고기를 함께 드시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심지어 체중 관리를 위해 검은 콩물과 요구르트를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검은 콩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과 몸을 편하게 하는 올바른 조합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식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검은 콩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 66세 박영진님은 아침마다 건강을 생각하며 검은 콩물에 우유까지 섞어 드셨습니다. 처음엔 든든한 조합이라고 믿으셨대요. 단백질도 챙기고 검은 콩의 효능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몸이 무겁고 배가 더부룩하고 소변의 거품이 잦아졌습니다. 영진님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겼지만 실제 원인은 바로 그 잘못된 조합이었습니다.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빈속에서 만나면서 서로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식습관을 바꾸도록 도와드렸더니 영진님은 일주일도 안 돼서 아침에 붓던 얼굴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편안해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용만 이해하셔도 내일부터 식탁이 훨씬 안정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검은 콩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조합은 빈속에 우유와 검은 콩을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검은 콩물 한 잔에 우유를 섞어서 드시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검은 콩에는 인과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성분이 빈속에서 만나면 서로 엉겨 붙으면서 흡수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한국영양연구자료에서도 중년 이후 인과 칼슘이 충돌하면 소화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분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 이런 충돌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62세 박미정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미정님은 아침마다 검은 콩 우유 한 잔만 마셨는데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해서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식습관을 살펴보니 바로 이 조합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유와 검은 콩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검은 콩을 드셨다면 우유는 점심 이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둘을 절대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속에 이 조합이 들어가면 소화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 영양소는 흡수되지 않으면서 몸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조합을 아침마다 드시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시간 간격을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소고기와 검은 콩밥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소고기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이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기력 회복을 위해 자주 찾으시는 음식이죠. 그런데 검은 콩밥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소고기 속 철분까지 흡수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해외 식품기관에서도 식물성 섬유질이 동물성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철분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런 조합을 먹으면 빈혈이나 피로가 더 약화될 수 있습니다. 70세 김성우님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성우님은 기운이 없어서 소고기국을 자주 드셨는데 검은 콩밥과 함께 먹으니까 오히려 피로가 더 심해지셨어요. 성우님이 제게 오셨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식단을 확인해 보니 소고기를 먹는 날마다 검은 콩밥을 함께 드셨더라고요. 소고기 먹는 날은 흰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검은 콩은 다른 끼니에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후 성우님은 한 달도 안 돼서 기력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피곤함이나 어지러움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만성 피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소고기국에 검은 콩밥 자주 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밥 종류를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조심해야 할 조합은 검은 콩물과 치즈 또는 요구르트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 관리나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이런 조합을 선택하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검은 콩의 인 성분과 유제품의 칼슘이 결합하면서 칼슘 흡수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고 특히 허리나 무릎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중년 영양 분석 데이터에서도 인과 칼슘 충돌은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기인데 이런 조합을 계속 먹으면 뼈 건강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64세 임경희 님이 바로 이 조합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경희 님은 체중 관리를 위해 검은 콩물과 치즈를 함께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어요. 경희 님은 처음에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검은 콩물은 유제품과 최소 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검은 콩물을 드셨다면 요구르트나 치즈는 점심 이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뿐 아니라 신경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조합을 건강식으로 알고 드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오늘부터는 꼭 시간 간격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조합만 피하셔도 검은 콩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은 콩 자체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잘못된 조합은 검은 콩의 장점을 모두 없애버리고 오히려 몸에 부담만 줍니다. 이제는 이 위험 조합 대신 검은 콩의 효능을 제대로 살리는 확장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몸이 편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조합은 검은 콩과 달걀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 완벽합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달걀은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 조합이 그 속도를 늦춰줍니다.
달걀은 반숙 형태로 드시는 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완숙으로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너무 단단해져서 소화가 어렵고 날달걀은 세균 위험이 있습니다. 검은 콩밥 한 그릇에 달걀 하나만 더해도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로 이 조합을 드시면 오전 내내 든든하고 근육도 제대로 회복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 조합으로 바꾸고 나서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달걀을 어느 형태로 가장 자주 드시나요? 반숙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조합은 검은 콩과 현미 또는 잡곡입니다. 이 조합은 혈당 관리에 정말 좋습니다. 검은 콩과 현미는 모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피로가 확 몰려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흰밥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졸음이 쏟아지는데 이 조합은 그런 현상을 막아줍니다. 잡곡 비율은 과하지 않게 20%에서 3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가 어렵고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호두 5알을 함께 넣으면 뇌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 조합으로 바꾸고 나서 오후에 졸음이 확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잡곡밥 드실 때 검은 콩은 얼마나 넣고 계신가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당한 양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조합은 검은 콩과 미역입니다. 미역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중금속이나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해독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특히 신장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너무 짠 국물과 함께 먹으면 부종이 생길 수 있으니 싱겁게 조리하셔야 합니다. 미역국에 검은 콩을 넣기보다는 검은 콩밥과 미역국을 함께 드시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미역국은 국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에 염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과하게 마시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역국을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검은 콩밥과 함께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조합은 검은 콩과 야채 위주의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검은 콩과 야채를 함께 드시면 속을 가볍게 하면서도 흡수가 비교적 안정됩니다. 특히 데친 야채는 소화가 잘 돼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만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검은 콩밥 반 공기에 데친 야채 한 접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야채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두세 가지 정도만 드시는 게 소화에 편합니다. 아침 식단은 주로 어떻게 드시나요? 야채를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검은 콩과 함께 따뜻한 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합이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따뜻한 물은 소화효소 활동을 도와서 콩류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찬물은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식전이나 식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습관화하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나서 검은 콩밥을 드시면 위가 준비 상태가 되어서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물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따뜻한 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검은 콩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고구마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검은 콩과 된장찌개도 좋은 조합입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다만 된장찌개도 너무 짜지 않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염분이 많으면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8번째로 검은 콩과 두부를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이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이 조합은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검은 콩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몸이 정말 편해집니다. 중요한 건 유제품과의 간격을 지키는 것, 그리고 소고기 같은 철분 식품과는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검은 콩의 효능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검은 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조합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검은 콩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빈속에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꼬이고 신장은 더 힘들게 일하게 됩니다. 인과 칼슘이 충돌하면서 서로 흡수를 방해하고 결국 영양소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몸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소고기 같은 철분 식품과 함께 먹으면 검은 콩의 섬유질이 철분 흡수를 막아서 빈혈이나 피로가 더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합만 피하셔도 검은 콩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걀, 현미, 미역, 야채 같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검은 콩은 근육을 지켜주고 혈관을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서 근육 회복에 정말 좋고 현미나 잡곡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서 식후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신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방치하면 부종, 피로, 거품요처럼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자주 찾아옵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이유 없이 피곤한 증상이 계속되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소화도 편안해집니다. 얼굴 붓기가 빠지고 소변도 맑아지고 하루 종일 기력이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식습관의 힘입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라는 한 가지를 꼽자면 검은 콩과 유제품은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기입니다. 아침에 검은 콩을 드셨다면 우유나 요구르트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드시고 가능하면 점심 이후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말 간단한 실천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소고기 먹는 날은 검은 콩밥 대신 흰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검은 콩은 다른 끼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철분 흡수율도 높아지고 기력 회복도 빨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식이라고 믿어왔던 조합들이 사실은 몸에 부담을 주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이게 참 음식도 조합에 따라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해치는 게 달라서 참 어렵습니다. 꽃님이님들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새로우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건강한 100세 시대라서 잘 알고 먹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